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시버리 지음, 김운주 옮김, 백만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은 기회의 결과물입니다. 성공은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회가 가져다 준 산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아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어 정상의 대열에 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인 줄 몰랐거나 기회를 활용할 줄 몰라 실패의 쓰디 쓴 잔을 마시고 일생 동안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기회를 부릅니다. 걸프 전쟁의 영웅이자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을 역임한 콜린 파웰은 뉴욕의 어느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7살 때 처음으로 음료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흑인이라고 주인은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백인에게는 음료수나 물건을 파는 일을 시켰으나 흑인인 파웰에게는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을 했다. 누군가가 콜라 상자를 바닥에 쏟아 바닥 전체가 콜라 거품으로 뒤덮여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열심히 걸레질을 해서 깨끗이 치웠다. 자네 일을 잘하는군. 그러자 파웰은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다음 해에 다시 그곳에 아르바이트로 간 파웰은 가게 앞에서 음료수 상자나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아르바이트를 갔을 때는 부감독원이 되어 일을 했습니다. 어느 해에 파웰은 인부들과 함께 도랑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한 인부가 삽을 땅에 꽂고 서서는 회사가 자신에게 충분한 임금을 안 준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은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다시 도랑 파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삽을 땅에 꽂고 서서 불평을 하고 있었고 묵묵히 일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곳에 일하러 갔을 때 불평만 하던 사람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회사에서 쫓겨났고 말없이 일하던 사람은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웰은 이 일을 통해서 커다란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불평을 하지 않고 정도를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쓰레기에는 파리떼들이 모여들듯이 불평이나 불만에는 실패라는 파리들이 날아옵니다. 감사는 꽃과 같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 나비도 날아들고 벌들도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성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입버릇처럼 자주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며 그것들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남아있는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매사에 공연히 짜증을 내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가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삶 속에서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가 주장하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고가 긍정적이며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소중히 여긴다. 둘째, 작은 호의도 당연시하지 않고 반드시 되갚으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품이 좋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감사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의 대상을 모르거나 알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인정하고 동화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양방향의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한 방향은 인정이며 가끔은 겉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면적으로 대상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알아가는 것이며 서로 간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방향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감사가 자발적이고 진실할 때 그 감사는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이 순간에 감사의 대상은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강렬하게 소망하고 한 가지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생각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실패자들의 생각은 집중력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구름처럼 생각이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않은 생각은 화력이 없는 불꽃처럼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불태울 만한 강렬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설령 왔을지라도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강렬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생각의 초점도 분명합니다. 집중적인 생각은 강렬한 소망을 생산합니다. 강렬한 소망은 불과 같아서 끈질기게 매달리도록 만들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놓습니다. 진지한 경청이 상대로부터 호감을 끌어들이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하는데요. 진지하게 듣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지하게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서비스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말에 대체로요? 아, 그렇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진정한 경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체로라는 말에는 불만이 조금 있다는 뜻입니다. 진지한 경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마음의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진지하게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진지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형식적인 관심으로는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셋째는 무엇인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전부 혼자서 익힐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청하는 동안 모르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경청이 됩니다. 진지한 경청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면 상대방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좋은 친구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회는 중요한 것에는 들어있지만 긴급한 것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일에 매달리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성공의 공통 분모를 집필한 그레이 박사는 그 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인간관계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한다. 하지만 꼭 그 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하기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일은 한다. 그리하여 그 중요한 일 속에서 기회를 만난다. 반면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낭비하고 기회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목표를 정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통제해야 합니다. 시간이란 끝도 없이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매일매일 끝이 없이 계속되는 긴급한 일로 중요한 시간을 다 놓쳐버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정된 시간에 무엇을 해야 목표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했다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자신의 목표에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하기는 하지만 목표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계획되지 않은 전화통화, 우연히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는 일, 매일 읽는 아침 신문, TV 시청, 인터넷 쇼핑 등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긴급한 것들로 허겁지겁 채우고 맙니다.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말합니다. 바쁘다는 것이 곧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향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로 바쁘게 다니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회는 절박함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책,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꼭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